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요일날 편히 쉬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날씨도 좋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외출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5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시는 분이라 그래요.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2년에 2년 다닌 투자회사를 나와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글을 끄적였지만 본격적으로 글을 쓴 건 2015년 4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현재 작가로서의 수입은 전혀 없고 과거 증권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이 그 개인 투자 증권업으로 해갖고 밥벌이를 쭉 해왔다 그래요. 그런데 2015년 11월쯤부터 삐걱이더니 이마저도 예의치 않아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스트레스의 정점을 찍은 듯 했으나, 그러니까 작년에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럴수록 작가에 대한 꿈을 향해 더 열심히 했지만 현실적인 돈 문제로 취업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군데 원서를 냈고 형을 따라 방송국에서 일할지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고 꿈이냐 현실이냐를 두고 매우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도 자주 싸우고 끝내냐 마냐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좀 우수하셨던 분 같아요. 과거 끔찍한 사건을 둘러보면 초등학교 6학년 재학 당시 전교 1등 회장을 했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전교 1등이라는 거 한 명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전교 1등을 하고 또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두피 피부병이 심해지면서 탈모가 발생했고 아버지 실직, 교우 관계도 삐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대학 수시 1학기 합격, 2005년도에는 군대 사단 내 교육훈련 전체 1등 사단장 표창. 사단장 표창 같은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2007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2010년에 취직 이후 8개월 인턴 후 정직원, 그리고 2012년에 퇴직 후 독립을 하셨습니다. 2014년에 작은 글쓰기 대회 최우수상, 2015년에 글을 본격적으로 쓰며 명리를 또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계속 글쓰기 하면서 개인 투자 중인데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년 무오월 을해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4개입니다. 이 사주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화기운과 수기운에 해당하는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금기운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봤을 때요, 일단 천간의 구성이 좋죠. 병화, 을목, 무, 토, 개수 이렇게 천간의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원래는 정신적으로 좀 건전한 분이라고 봐야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천간의 구성이 좋은 사람들 치고 고생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천간이라는 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건전하고 우수하니까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글쓰기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쓰기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소설이면 소설, 글을 써갖고 그걸 밥벌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가들 손으로 한번 꼽아보면 이문열, 황석영, 조정래, 김훈 뭐 이런 손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20명이 안 될걸요, 아마 손으로 꼽아도.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재능이 뭐 이만저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정도로 그렇게 글솜씨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로 밥벌이를 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밥벌이로 할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글도 꾸준히 써오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작품도 이미 많이 만들어 놨고 뭐 이런 사람들이어야지, 갑자기 뭐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고 그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업으로 싹 바꾼다,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장을 잘 다니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글을 쓰겠다고 이렇게 직장을 딱 그만둘 정도면 각오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를 봤을 때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결혼할 시기인데, 결혼할 시기에 갑자기 직장을 딱 그만두고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것이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금기운이 없잖아요. 금기운이 없어요. 금기운이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관사주죠. 흘러가는 대운을 봤더니 60대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기운이 완전히 씨가 마른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식신상간운도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되니까 더더욱 금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금기운이 관성운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관성운이 아예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팍 그만둬요. 직장이 그렇게 나쁜 직장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겠다는 게 글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으면 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나 못 하잖아요.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글쓰기 하겠다고 직장을 딱 그만두고, 그것도 23살도 아니고 33살에 애인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녀도 남는 시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주위의 가족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짜증날 수도 있고, 특히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건 구속이거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받는 걸 싫어하죠.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육신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 관성운이라는 게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35세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관성운이 없다는 것이 자식이 없는 거니까,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하고 뭐 친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애가 잘 안 생긴다든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노처녀 노총각으로 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성운이 여기 무토가 하나 있는데 무게합이 되면서 그 화기운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합이 된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배우자운이. 그리고 이 해수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인데 이것도 반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결혼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요, 글을 쓰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적성에 맞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가론이 강하고 우선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을 쓰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식신상가론을 설명할 때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된 것이 이 식신상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으니까 식상운이 강한 데다가 인성운도 강하죠. 인성운이라는 것은 사고계를 말하니까 사람이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뭐 고민하고 뭐 이런 것과는 잘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글쓰기라는 게 자기가 기능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뭔가 있어야, 머릿속에 철학이든 뭐든 담겨 있어야 이게 글로 나타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만 봤을 때에는 그 작가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봐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쓰기로 이제
맞벌이를 한다는 게 워낙 그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니까. 워낙 소수니까. 이렇게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 글쓰기를 해도 좋을 그런 사주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벌써 35세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꾸준히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좀 끄적였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글을 써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막 최인호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단편소설 발표해가지고 입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천재적인 그런 성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문열 씨라든가 황석영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10대, 20대 이럴 때부터 그 주위에서 막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글쓰기를 하겠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막상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직장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따라 방송국에서 일할지도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시기에 방송국 같은 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도 좋고 백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직장도 그냥 딱 그만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사주가 지금 신강한 사주잖아요. 그리고 수기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데 43세 이후에 수기운이 주로 들어옵니다. 기신인 수기운이 43세 이후 말년까지 쭉 들어오고요. 그리고 23세, 33세 이렇게 20년간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기운도 지금 신강한 상태에서는 이 사주가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보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신운은 여기서 이제 토기운으로 봐야죠. 토기운이나 토기운을 용신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운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요. 어렸을 때 막 정교 회장도 하고 막 그러던 때 이때의 운이 비교적 낮다고 봐야 되고 43세 개축대운 이후로는 좀 꺾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기운이 없어요. 자식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도 벌써 35살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러다가 홍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신 차리고 결혼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